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배법, 운행, 의로, 운행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로는 인과관계죠. 운행과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조. 네, 자배법 규정입니다. 자배법 2조 2호에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주의를 주는 것이죠. 꼭 운송과 관계에 있어야 될 것 같은 착각을 하지 말고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를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 방법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있을까? 예를 들어보면 차력쇼. 자동차를 이빨로 물고 이렇게 줄에 묶어서 이빨로 물고 당기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이빨이 나갔다.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이가 부러졌으니 차주인 나와 차주인이 내 이빨을 교정해달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 네, 사용 방법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차력쇼 같은 거 굉장히 특이한 얘기 때문에 웬만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생각보다는 판례는 일부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차 안에서 잠을 잔다든지 트럭에 널빤지를 대고 차량이 올라가던 중 넘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자동차를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자동차 사용 방법은 판례가 정합니다.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 지게발로 화물을 적재하다가 사고 나면 지게차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지게발로 화물을 지게발로 화물을 물건을 드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게차 사고 나면 지게차 주인 나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게차는 현재 자배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이 판례가 나올 당시는 애매합니다만 그래서 선례로서의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구급차 내 침대가 있죠. 구급차 안에 있는 간이 침대에서 환자가 내리던 중 떨어졌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급차 사용 방법에 따른 사용이기 때문에 다친 환자가 구급차 주인 나와 할 수 있습니다. 주차 차량이 미끄러짐, 주차 역시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한 것이기 때문에 차주인 나와 할 수 있습니다. LPG 승용차가 도로가 얼어서 도로변에 시동을 켜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냥 잠이 든 게 아니죠. 그냥 잠이 든 게 아니라 도로가 얼어서 갈 수가 없어서 기다리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스가 유출돼서 폭발하면 이것은 자동차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자배법 사건은 아니고 교통재해특약 상해보험 사건인데 자배법과 같이 운행으로 이런 규정이 있으면 통일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금이 지급됐던 사례입니다. 적재된 화물을 고정한 와이어를 푸는데 차량이 움직였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사용 방법에 따른 거겠죠. 상식선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차주인 나와 할 수 있고요. 하나 가필할까요? 고소작업 차량 사다리차입니다. 사다리차에서 추락한 경우 역시 자동차 사용 방법, 사다리차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겠죠. 이거 교통재해 특약 상해보험 사건인데 역시 이 사건의 운행의로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던 사건입니다. 안 되는 경우 자동차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시동과 히터를 켜놓고 있다가 질식사했다. 자동차를 주거로 이용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안 된다고 합니다. 상해보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트럭 뒤에 걸쳐놓은 발판을 딛고 올라가다가 발판에서 떨어졌습니다. 차에
구급차 가인 침대처럼 기계적으로 부착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별도로 자기가 발판을 가지고 와서 밟다가 넘어지면 트럭 사용 방법에 따른 사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주인나와 할 수 없고 실제 직접적인 불법행위 가해를 한 사람이 있다면 또는 사용자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차주인나와 자백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트럭 화물 고정용 밧줄이 도로에 날아왔습니다.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걸려서 넘어졌어요. 이런 경우에도 화물 고정을 하는 밧줄을 도로로 떨어지는 것은 자동차 사용 방법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차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자율법상 차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최근 판스프링 사고가 많은데 도로 충격을 이렇게 타이어에서 차체로 이렇게 스프링이죠. 판으로 된 스프링이니까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인데 탄성이 좋으니까 화물차 운전자들이 그것을 적재함에 막 꽂아서 사용을 해요. 과적할 때 좋죠. 네. 그러다 보면 그게 빠져서 도로에서 날아다닙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에 자동차 사용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선례는 찾기는 어렵습니다. 선례를 찾기 어려운 이유는 판스프링이 도로에서 날아다니면 이 판스프링의 어느 차에서 떨어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떨어뜨린 판스프링 차주를 찾은 선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럭에 실린 철근을 내리다가 사람 등짝에 떨어뜨렸습니다. 철근을 등에 사람 등에 떨어뜨린 것은 그 자동차의 사용용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주인 나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철근을 떨어뜨린 그 사람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배법상 차주인 나와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의로 지금까지는 운행에 대해서 알아봤고 의로, 인과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또는 보험약관 규정상 의로는 인과관계를 의미하는데 운행 중이라고 약관상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개를 대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에서 승객이 내리다가 버스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승객이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져서 부상을 입은 경우에 이것은 혼자 넘어진 것이다. 운행과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 회사 나오라 책임져라 할 수 없습니다. 승용차 날치기범이 핸드백을 낚아챘어요. 피해자가 뺏기지 않으려고 잡아당기다가 넘어진 경우 이때는 운행과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치기범이 운전한 차주인 나와 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각주 70번. 네, 이 대부분 판례가 조금 다른 판례를 써놓은 것 같아요. 2005-73280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거 하나 카피할 거예요. 의로와 대비해서 운행 중인데요. 운행 중은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택시 운전기사가 승객의 칼에 찔렸어요. 택시 강도를 당했죠. 택시 운전과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없지만 택시 운행 중 일어난 사고는 맞겠죠. 자동차 사용 방법에 따라 일어난 사고는 아니지만 자동차 사용 중에 일어난 사고는 맞습니다. 그래서 운행 중이라고 인정된 보험금은 지급하라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많이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정차 위반인데요. 불법 주차 차량을 들이받으면 인과관계 있다고 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법 주차가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차가 있으면 안 될 곳에 차가 있어서 그 차를 들이받게 되었다면 불법 주차와 인과관계는 있습니다. 야간의 편도 1차로에 트랙터를 주차한 경우
멈춰 주인 나와 할 수 있습니다.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 덤프트럭을 불법 주차한 경우 들이받으면 덤프트럭 주인 나와 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은 돼도 되는가? 돼도 되지 않나 싶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갓길은 주차할 수 없고요. 끝에 붙여대서 여유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갓길에 들어온 다른 차량이 부딪히면 그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서 갓길에 주차한 차량 차주인 나와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한 덤프트럭 앞으로 무단횡단을 했어요. 그러면 주행하던 차량은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을 볼 수 없겠죠. 이를 충격한 경우에 불법 주차한 덤프트럭 때문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무단횡단한 사람의 보행자 사고에 대해서 덤프트럭 차주인이 책임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1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운전자가 부탁했어요. 동승자에게 수신호를 좀 해달라. 그런데 수신호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1차로에 정차해서 수신호를 부탁한 그 운전한 그 차의 차주인이 수신호를 하다가 사고 난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길 가장자리에 적법하게 주차를 하고 불법 주차가 아니죠. 적법 주차입니다. 통행에도 지장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물체와 충돌하고 튕겨나온 차량이 적법 주차 차량에 들이받았다. 이 경우에는 주정차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다음에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것이 비접촉 사고인데 예전에는 비접촉 사고가 일어나면 부딪히지 않았는데 왜 사고가 나느냐? 인과관계가 과연 있을까 고민이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 블랙박스가 발달하면서 비접촉 사고의 위험성, 비행 불가능성이 한눈에 보여서 비접촉 사고와 인과관계는 대체로 인정되고요. 또 형사에서 또 크게 문제되는 거는 뺑소니죠. 접촉하지 않아서 내가 나와 상관없는 사고인 줄 알고 그냥 갔다. 그것도 요즘 대부분 판례 동향은 거의 뺑소니 유죄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라 59248 판결 1차로에 있는 차량이 2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했어요. 칼치기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2차로에 있던 16m 정도 되는 뒤에 있던 차량이 놀라서 핸들을 3차로로 꺾었어요. 근데 3차로인 차량과 충격을 했네요. 이때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한 것은 비접촉이지만 1차로에서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을 100%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비접촉이지만 그걸 피하다가 3차로와 사고가 난 경우 2차로 차는 놀라서 피한 차는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급차선 변경한 칼치기한 1차로 차량이 100% 과실. 난폭운전 부딪히지 않았는데 너무 난폭하게 운전을 해서 심리적 평형을 잃거나 이런 경우에 당황해서 넘어지거나 이런 경우 인과관계 있습니다. 무단횡단자를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무단횡단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을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무단횡단은 불법행위 성립을 요하는 과실이 아니라 과실 상계할 때의 과실, 약한 의미의 부주의이기 때문에 구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드레일을 띄워놓다가 그걸 보고 놀라서 차가 핸들을 꺾어서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에는 이 정도 무단횡단이면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서의 과실이라고 해서 그 무단횡단자에게 독립적인 책임이 있고 배상 책임이 있고 따라서 구상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후에 피해자 자신의 행위가 개입한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가피를 하자면 형사 판결인데요.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서 김밥콜라 사건이죠. 조직폭력배들이 여관에 침입해서 피해자를 낫으로 찔렀어요. 병원에 입원 중에 급성심부전 진단을 받았음에도 수분 조절이나 식이요법을 하지 않고 김밥과 콜라를 먹다가 자기가 이 김밥과 콜라를 먹은 것 때문에 사망을 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은 이것은 피해자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살인 결과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자기의 행위가 개입해야 했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한 대표적인 리딩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에서는 다리가 앞게 된 여고생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했어요. 이런 경우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감전으로 인한 통증, 정신장애로 투신자살을 했습니다. 역시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장이 중상을 입고 치료 중에 사퇴를 했어요. 이것도 역시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상이고요. 다음 시간에 2부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